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올해 2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의 남북한 군사력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 양적으로는 북한이, 질적으로는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등 북한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는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지대지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KF-X 등 핵심 군사 능력 중심의 주요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 육군의 K2 전차는 북한군 주력인 선군호, 폭풍호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포지션은 군사력 순위 28위 북한과 비교할 레벨이 아닙니다. 주변에 전염병에 걸리고 방사능에 오염된 이리떼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한반도라는 이 호랑이는 조용히 숲속에서 이들을 지켜보며 힘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로 뉴스, 게임, 검색 등 30개가 넘는 영역을 다루는 전문 플랫폼입니다. 3월 21일 이 왕이를 비롯한 텐센트 뉴스 등 중국의 유력 언론들이 한 가지 흥미로운 뉴스를 언급해 관련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미국 매체 뉴스를 빌어 한국이 현재 군사력을 키우고 전쟁 대비에 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약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휴전선을 넘어 공격을 강행할 것이며 이미 단독으로 북진을 할 능력을 갖춰 주변국들에게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뉴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언론들은 현재 한국의 몇 가지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볼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요즘 한국이 주변 국가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월 12일 마리스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외교 국방장관회의 개최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중국과 호주는 전염병의 책임론을 시작으로 중국의 무역보복, 그리고 호주의 4개국 안보협력체 코드 가입 등을 둘러싸고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호주와 외교 국방 방면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 교류를 강화한다는 말이니 중국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과 호주는 영국의 초청으로 올해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여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서양 각국들과 교류 증진에 나서고 각 방면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과 호주는 이번 금년 G7 정상회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미국과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G7 국가와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미국을 위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연합동맹에 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불편할 것입니다. 앞서 중국은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올해 1월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영국의 텔레그래프 뉴스를 인용하여 그 결과물로 영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한국이 추진 중인 경항모 사업에 수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언론은 요즘 한국이 군사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것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디펜스 블로그가 전한 소식을 빌어 한국이 최근 새로운 무장 헬리콥터 36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한국이 이미 보유 중인 AH-1S 코브라 헬리콥터를 대체할 미국의 AH-642 아파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이 이 아파치 헬기들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여 유사시 북진의 가장 선봉 역할을 맡길 것으로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언론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존의 36대 무장 헬기에 추가로 36대가 도입되어 총 72대의 무장 헬기를 갖추게 됩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지금 한국이 지휘권이 없으며 미국에 의해 많은 통제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가만히 이를 참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처럼 패전국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충분히 무장을 강화할 능력이 되며 최근 국방비 증액을 보면 마치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로 인식될 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한국의 국방력 관련 뉴스들이 자주 언급되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늑대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군.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지. 이미 세계 조선업 1위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에게 원자로나 관련 설비도 누워서 떡먹기일 텐데 하물며 다른 무기들이야 뭐. 북한에는 핵이 있지. 한국이 무엇으로 막을까? 한국이 통일의 대업을 완성할 것 같아. 대단한 아파치도 중국의 뚱펑 미사일은 무서울 거야. 한국이 여러모로 북한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북이 핵을 갖게 되는 거야.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 칠 수 있지, 안 그래? 북한의 신념과 의지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지. 전쟁의 승리는 무기가 아니고 의지이니까.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휴전선을 넘어 공격을 한다. 무섭네.
정말 붙게 되면 북한은 한국의 적수가 되지 못해. 한국을 봐. 이제 중국 군대도 더 확대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은 한국을 이기지 못합니다. 필패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의 증액과 사용처를 보면 중국 언론의 이런 보도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작년보다 5.4%가 증가한 52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방력 강화 부분을 보면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군의 위성 통신 체계나 정보 처리 체계 등의 성능 개량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항공 통제기와 지상 전술 체계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강해짐에 따라 자신들은 설령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경제, 과학기술 및 군사력의 힘에 의거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며 대국의 꿈을 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뉴스는 미국 유력 인사의 말을 빌려 한국이 군을 재정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일단 미국이 한국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한국은 휴전선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공격을 전개할 능력이 되며 이렇게 되면 미국도 독선적으로 굴지 못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투기부터 공격용 헬기까지 노후화된 무기들을 대체하는 움직임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북한을 대비한 것으로 중국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또한 한국이 원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군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해군은 중국과 충돌이 있을 시 가장 먼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중국은 한국이 해군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13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결과에서 보듯 한국 스스로 자체 개발하는 경항모 사업과 항모의 실을 함재기로 일본,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F-35B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한국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이라 말했습니다. 항모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항모가 필요 없다는 무용론까지도 나왔지만 존 블랙스랜드 호주 국립대학 교수는 이와 반대되는 기고문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보내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블랙스랜드 교수는 3월 22일 보낸 기고문을 통해 호주처럼 한국도 항모를 운용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호주의 캔버라급 항모들도 인도 태평양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기동전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항모를 확보하게 될 경우 호주와 함께 신남방 정책 전력의 일환으로 관련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많이 언급된 항모는 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에는 항모는 어떤 경우이든 단독으로 작전을 전개하지 않으며 합동 전력의 한 요소로서 잠수함, 공대지방어, 공세적 무기체계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항모를 갖게 될 경우 호주 해군과 협력하는 것을 지금부터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소우닷컴은 한국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비 300조 원을 투입하는 사치를 부리며 기존 한국의 차세대 무기 이외에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아이언돔 시스템을 한국이 독자 개발하겠다는 부분을 관심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목표로 장사정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과거부터 한국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이를 도입보다는 자체 개발로 방향을 잡고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 시스템이 한국처럼 이러한 고층, 저층 방어망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가장 걱정하는 중국의 언론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인 황구시보입니다. 황구시보는 이러한 한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해 한국은 항모도 필요 없으며 군사력 증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닐까요? 참고로 중국이 싫어하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니 과감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황구시보는 오늘도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한데 굳이 한미훈련을 해야 하느냐, 한국이 항모를 건조한다고 이것이 한국의 해양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 한국이 이렇게 군비 확장을 벌이면 동북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며 일본 또한 한국처럼 군비 확충에 나설 것이니 주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한국이 국방력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일본을 잠재우고 동북아시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며 이는 북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고마운 황구시보입니다. 우리 걱정을 해줘서 결국 우리는 그 반대로 지금처럼 행동하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보면 앞으로 양국의 갈등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서로 자신의 편에 서라고 강권할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아닌 지위가 그만큼 올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교는 외교대로, 그리고 국방력 강화는 지금처럼 그대로 강화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